안녕하세요. 강창래 한숟갈 무바 라디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리뷰 추천 컨텐츠 한숟갈 무바 라디오인데요. 제가 들고 온 작품은 무한열차입니다. 최근에 김열의 칼날 무한성이 되게 개봉을 하고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무한성 리뷰를 하려면 무한열차를 먼저 다뤄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은 제가 수능 친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또 유행하는 영화를 빨리빨리 보러 가고 리뷰까지 찍는 게 살짝은 부끄럽긴 해도 무한성을 보고 나서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걸 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이 리뷰 콘텐츠 강창래 한숟갈 무바 라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귀멸의 칼날은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애니가 뭐 만화의 원작을 넘어서는 뭐 초월 원작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유행이 많이 돼서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특징상 좀 늘어짐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무한열차를 먼저 보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영화 흥행 이런 뉴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본의 기존의 이제 실사 영화 다 합쳐서 일본 영화 역대 박스 오피스 1위가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지브리 스튜디오죠.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무한열차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가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니 얼마나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길래 그냥 사실은 이게 극장판이어서 기존의 TV 애니메이션을 안 보신 분들이 선뜻 보기에는 진입장벽이 꽤 높잖아요. 캐릭터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이야기의 흐름 저야 뭐 만화 오타쿠니까 그냥 대충 극장판 딱 던져주면은 아 저런저런 애들이 주인공이고 저런저런 애들이 나쁜 놈이니까 뭔가 갈등을 해결하겠다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만화라는 게 좀 이야기 구조가 선이 굵고 선명하게 짜야 보는 사람들도 가볍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저처럼 만화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막 나오면은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런 캐릭터들의 기술이라던가 뭔가 좀 조금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칼에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러는 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일본 1위 작품을 갈아치웠다라는 얘기 듣고 좀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아 그래도 애니메이션의 근본 지브리 스튜디오인데 이거를 TV 애니메이션이 무한열차 그것도 귀멸의 칼날 뭔가 쪼갠 것도 아니고 무한열차라는 애니메이션 이어지다가 중간에 한 꼭지를 극장판화 한 거를 그게 이렇게 1위가 된다고 이 생각에 좀 제 스스로 일본 영화계에 서운했는데 뭐 관객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아니, 실제로 지브리의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2천만이 넘는 관객이 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한 2,400만? 가까이 아무튼 그냥 메가 히트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흥행이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서 들어온다 했을 때 궁금했어요. 귀멸의 칼날을 안 봤는데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던 사람이어서 그냥 사전 지식 그러니까 대충 시놉시스는 알아요. 귀살 때가 이제 귀신의 대장을 잡기 위한 여정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보러 가서 그냥 약간 넉넉히 봤는데 보면서 뭔가 그런 밈적인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 병력 일섬이라 해가지고 번개처럼 칼을 발도수를 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탄지로 알고 보러 갔는데 사실 제가 놀란 거는 포스터 한가운데도 있던 랭고쿠의 이야기가 주가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싶어서 보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죠. 염주라는 말을 하길래 당연히 사전 지식이 없는 저였지만 당연히 오타쿠인 저는 뭔가 무슨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구나 싶고 실제로 대장의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무한열차를 되게 재밌게 보고 나니 무한성에 대한 개봉이 기다려졌고 무한성이 최근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다시 또 무한열차를 재관람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역시나 무한열차도 재밌었다. 근데 그 사이에 3기, 4기, 5기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즌이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길기도 길고 보는데 제가 만화보다 애니를 좋아하는 반대로 말했네요. 제가 애니보다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글을 읽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어서 이 만화책을 특히 더 빨리 읽거든요. 그러면 휘리릭 읽어요. 한 권 기준으로 빠르게 보면은 한 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한 권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한 4편에서 많게는 6편까지 뽑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분량을 저는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이거를 기다리면서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귀멸의 칼날은 그런 답답함을 넘어서는 작화나 액션씬 덕분에
많이들 몰입해서 보는데 저는 뭐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뭔가 그들의 화려한 액션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어서 애니메이션을 몇 번 보다가 관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탄지로가 귀사이드가 된 것까지 봤나 안 봤나 모르겠어요. 일단 시즌 1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고 무한열차를 보고서 계속 그 무한열차급의 작화가 이어진다 해서 쭉쭉 나오는 시즌 3, 그러니까 3기, 4기, 5기를 관심 있게 보려고 했는데 보다 관두고 했어요. 그치만 이제 무한성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무한성과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인 그 시즌 5기 마지막 회인 키부츠지 무장가의 이제 그 귀살대 대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귀살대 대장분과 이제 독대가 있고 그다음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화가 있거든요. 그 화는 되게 다시 한번 보고 무한성을 또 보러 갔어요. 그 감정선을 이어가려고. 근데 저는 그걸 안 봤다 했잖아요. 안 본 입장에서는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무한성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너무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한 다음에 2년 정도 걸린 걸로 기억을 해요. 2년 정도를 어떻게 기다렸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감 넘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7, 8월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일본어는 어느 정도 알아듣고 아까 말했다시피 애니메이션 스토리 자체가 선이 굵으니까 그냥 뭔가 자막이 없어도 대충 보면 되겠지 싶어서 볼까 마음을 먹긴 했어요. 근데 제가 간 주가 일단 개봉주였기 때문에 2주 가까이 표가 없었어요. 네, 제가 간 오사카 지역에 그래도 앞자리에선 보기 싫어가지고 물론 뭐 취소표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영화표 사이트를 막 다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소위 명당 자리 아니고 사이드 자리까지는 일단 없었어요. 몇 표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매진이었고 삿포로 갔을 때는 조금 앞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간 여행이어서 시간을 좀 빼기 싫어서 앞자리에서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나 한국 가면은 보는데 싶어서 안 봤는데 역시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고 리뷰를 하신 분들도 다 재밌게 봤다 해서 이제 선개봉을 하고 본 분들이나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보신 분들에 대한 리뷰가 너무 좋아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보고 났을 때 너무나 기대를 하고 봤는데 기대한 만큼 재밌어가지고 이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게 된 무한열차 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나니까 영화적 완성도라고 봤을 때는 저는 무한열차 편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합이 되게 단순하지만 그 구성이 되게 기승전결이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었거든요. 무한성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로 빼주고 다시 무한열차로 돌아가서 처음에 주인공 4인방 그 탄지로 그 다음에 제니츠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그 멧돼지 탈 쓰고 있는 친구랑 네지코 탄지로 동생이죠. 이 4명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랭고쿠라는 캐릭터가 좀 당황하긴 했어요. 당황하긴 했는데 캐릭터가 되게 그 당시 유행하던 표현인데 맑은 눈의 광기처럼 눈을 안 깜빡거리는데 막 규동 먹으면서 되게 어쨌든 이야기의 그 큰 흐름을 가져갈까 싶었는데 마냥 긍정적인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직하고 직관적인 캐릭터가 소년 만화에 역시 나와줘야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혈귀라고 하는 이제 몬스터죠, 일종의. 그런 애들이 되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대장이라는 무잔을 잡기 위해 여정 중에 무한열차라는 곳을 탄 주인공 일행의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멸의 칼날을 안 봤다고. 안 보신 분들도 무한열차만 보면은 이야기를 따라잡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딱 봐도 주인공인 3명이 열차를 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자신이 속한 귀살대라는 포지션에서 뭔가 위험이 넘치는 분이 나와서 상급자인 척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대장이겠구나 하고 이제 도깨비들과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그 대결이 펼쳐짐에 있어서 조금 신선했던 거는 그 주인공 일행들의 각각 무의식, 그러니까 이 무한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큰 맥락은 열차 자체가 도깨비예요. 그 혈기, 이게 도깨비라 해야 될지 혈기라 해야 될지 표현이 좀 오락가락 하기는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혈기라고 통칭해서 갈게요.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약해서 어느 순간 도깨비로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차 자체가 혈기인 공간에서 인간 협력자가 있었어요. 혈기에게 뭔가 협박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차표를 끊는 이 딸깍딸깍 구멍을 끊는 거에 있어서 구멍이 끊기니까 그 혈기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꿈의 세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기본적인 캐릭터들은 그
그들이 맡은 포지션, 계급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서 재밌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주인공인 탄지로와 새로 나온 캐릭터 렌고쿠라는 캐릭터의 이제 공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화염 속에 쌓여 있는데 되게 맑고 청아한 분위기가 나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인 탄지로는 진짜 마음이 평온해지는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캐릭터가 너무너무 뭔가 몰입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좀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연출이, 이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 자체에 대한 배경 지식 거의 없는 제 입장에서도 그 두 캐릭터가 정말 선하고 맑은 캐릭터구나 라는 게 확 느껴져서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캐릭터들의 무의식을 표현한 뒤에 각자 캐릭터들이 꿈속에 있는 장면으로 과거의 해상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탄지로의 모습이 되게 짠했던 게, 그 탄지로가 그 혈기를 잡는 이유가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여동생이 혈기가 돼가지고, 그 좀 많이 한창 유행했을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여자 캐릭터가 입에 이 대나무를 물고 다니는 이유가 혈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 자기가 가족들 다 살다가 일어난 참변이었거든요. 근데 그 참변이 일어나지 않은 평행 세계에서의 과거를 계속 살아감을 보여주는데, 참 너무 본인이 이게 나중에는 꿈인 걸 알아채요. 알아채는데 그 살아있는 자기 동생들을 버리고 다시 현실로 가기를 되게 꺼려 하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랭고쿠는 이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왠지 모를 이유로 그 집안 대대로 혈기를 잡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혈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술독에 빠져 사는지 뭔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 있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아버지에게 막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는 심드렁해요. 대신 이제 동생은 자기를 되게 존경하고 형 같은 사람이 될 거라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믿음직하고 우직하게 잘 나가서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공간에 있는 걸 알아챈 건 역시 주인공 탄지로였고, 랭고쿠는 그 꿈속의 세계에서 있어서 위기를 처하는데, 그 어쨌든 혈기를 잡는 부대에 되게 대장급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어서도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무의식 속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탄지로는 그 자기가 꿈속에 있다는 걸 알아채고 난 뒤에 자결을 하면서 깨어나요. 이게 좀 일본다우면서 섬뜩한 부분이긴 한데, 꿈속에서 자결을 할 정도로 정신이 강직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탄지로의 정신력이 이만큼 강하다, 의지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어쨌든 그런 연출을 좀 많이 상상하기는 하는데, 그걸 처음 깨달을 때 자결을 하고 딱 꿈에서 깨고 자기 아까 말했던 그 혈기가 된 동생을 통해서 나머지 애들도 깨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그 무한 열차를 점거하고 있는 혈기와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도 참 대단했던 게, 전투를 벌이다가 계속 그 열차에 아까 말했던 꿈꾸게 하는 혈기가 계속 탄지로를 꿈을 꾸게 만드는데, 그 자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깨요. 그러면서 혈기조차 놀랄 정신력이죠. 아니 어떻게 매번 꿈인 걸 알아채고 자결을 하냐. 아니 꿈인 걸 알아챌 수는 있는데 자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감각이나 고통이 약간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꿈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자결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 자결을 하면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그 열차를 점거하고 있는 혈귀와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 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소년 만화 액션과 비슷해요. 그렇게 꿈을 꾸는 트릭을 하게 돼서 꿈꾸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다가 현실과 헷갈려서 자결을 할 뻔하는데, 그걸 이제 또 동료가 도와주고, 그 동료가 도와준 상태에서 자기가 찾고 있는 뭔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술을 쓰면서 그 열차를 점검하고 있는, 원래라면은 자기의 레벨에서 잡기 힘든 혈기를 잡으면서 극이 이제 종반으로 흘러가거든요. 사실은 중간까지 이제 대장급으로 보였던 랭고쿠가 열차를 되게 열차의 많은 부분을 혈기에 있어서 승객을 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액션씬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도깨비 쪽에서도 대장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귀살대, 즉 혈기를 잡는 부분에 대장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랭고쿠라는 친구랑 혈전을 벌이는데 그 액션씬이 상상 이상으로 재밌었고 거기서의 랭고쿠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 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사나이를 막 울리는, 사나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그 랭고쿠가 말하는 대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의지가 죽었지만 그때 랭고쿠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나의 책무를 다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과가 물론 이제 결과가 중요한 게 현대사회지만 그걸 떠나서 과정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이 과정보다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게 해준 대사였어요. 뭐 물론 만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말하냐 할 수 있는데 볼 때만큼은 그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 이 친구가 또 중간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어머니는 그렇게 착하게 살라 이런 식으로 가정 내에서 좀 화목했던 가정이 뭔가 풍파를 겪고 본인이 집을 지탱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더 공감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랭고쿠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이 올고듬은 정말 어찌 보면은 일본 애니나 만화 싫어하는 분들은 간혹 그래요. 인간 창가를 너무 외친다. 인간 창가가 뭐냐면 그냥 한없이 인간은 착해야 되고 인간이 성실하게 살고 인간의 목표로 하는 바를 보이면 언젠가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그 일본 특유의 근성론이라고도 하거든요. 많이들 비판하기도 하는데 고시엔에서 막 투수가 막 150구, 200구 가까이 던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정도를 던지거든요. 그게 좋게 보면 청춘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하는데 나쁘게 보면은 아동학대라고 해서 특히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은 그걸 보면서 학을 떼요. 아니 학생을 저렇게 고생을 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데, 네, 일본 사회의식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근성이라 보고 그거를 이겨냈기에 인간이 대단하다 이런 식의 인간 창가를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쓰거든요. 그거를 좀 표현하는 만화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랭고쿠는 우선 그런 비판할 지점에 있어서 인간 창가보다는 랭고쿠가 가지고 있는 불우한 것을 본인이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갖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자기가 문제점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식의 모습이어가지고 정말.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서 저도 무한성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귀살대들의 대장급의 친구와 그 다음에 이 도깨비 내에서 혈귀 내에서의 대장급의 친구의 무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럼에도 랭고쿠는 그것을 상회할 정도로 몰아붙이고 이길 뻔 하거든요. 근데 결국 혈기의 대장이 이겨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탄지로가 막 외쳐요. 너는 비겁한 사람이다. 왜냐면 이겼지만 해가 뜨니까 도망치는 거는 네가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도 막 그거에 절절히 공감 가면서 랭고쿠 죽으면 안 돼 이러는데 결국 이야기의 흐름상 캐릭터가 죽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죽는 걸 알고 두 번째 세 번째 봤거든요. 극장에서만 한 세네 번 봤어요.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럼에도 그 랭고쿠의 죽음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고 그 슬픔이 그가 가진 책임감, 진짜 90분밖에 안 본 영화인데 그 사이에 너무 막 나 아는 형 혹은 아는 동생 그렇게 나와 지인같 정도로 막 관계성이 너무 형성돼가지고 내적 친밀감 스스로 느껴져가지고 막 죽는데 죽지마 랭고크 이랬는데 결국 네 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한열차가 극장판으로 보면은 관객이 좀 친절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냥 약간 소년 만화를 즐기는 분들은 저처럼 대충 이야기 흐름을 알기 쉽고 전혀 소년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더라도 이 이야기의 구조가 되게 직관적이고 직선적이거든요. 나쁜 놈 있고 착한 놈 있고 중간에 이제 중간 보스가 나와서 그 착한 놈들의 계략을 빠뜨리지만 주인공들이 가지는 선함과 성격적 밝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하지만 그거를 이어나가는 이제 주인공이 받지 못하는 악의 무리에 있어서 주인공의 편에 등장했던 대장급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지켜주고 하지만 그거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죠. 혈기의 대장을. 그렇지만 결국 주인공은 그 쓰러져가는 자신의 편 귀살대 대장을 통해서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가는 모습이 되게 멋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대한 내용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점에서 극장판이 되게 인기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심드렁하게 아니 이런 애니메이션이 감히 내가 좋아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이겼다고 싶었는데 보고 나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미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네, 마치 이제 마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진짜 흥행할 만한 영화다 싶었던 것처럼 무한열차도 그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계에서는. 더욱더 괜찮았던 건 인피니티 워는 마블 역사를 못 보면 좀 보기 힘들잖아요. 물론 그것도 저처럼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보면은 이런 캐릭터끼리 서로 편을 먹고 적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 할 정도로 한 편의 이야기로서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 네, 무한열차도 그랬던 점에서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딱 아군, 적군 이렇게 표현된 상황이었어요.
보셨으니까요. 아니 제가 이 애니메이션 및 영화 리뷰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가뜩이나 말이 횡설수설한데 내용을 하면서 제 생각을 섞으려고 하니까 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어찌저찌 무한열차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앞에는 무한성에 대한 막 찬양과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 플러스 이제 뒤에는 랭고쿠에 대한 얘기만 있고 귀멸이 칼날이 가지는 뭔가 주제나 배경이나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한 것 같긴 한데 다음 편 무한성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 정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창래 한 숟갈 무바 라디오였고요. 무한열차 너무 재밌으니까 귀멸의 칼날 대충 이야기의 세계관만 알고 보더라도 그 무한열차만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바 네, 추라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